다음 달 26일 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내 통합을 위해서 요즘 비명계 잠룡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의 만남, 지난 22대 총선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 처음 만난 겁니다. 자, 어제 오찬회동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요,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에 대해서는 보기 좋다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대표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당 민주당의 구도에서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뭐 거의 정당? 저는 한 달에 이제 이재명의 통합 후보 이런 거 많은 분들이 통합과 연대를 해나가시는 모습이 좋고 더 절실하고 더 담대하고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범위로 해내시면 좋겠다. 김병준 의원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제가 되새겨보기도 하는 얘기인데 운동장 넓게 쓰자. 현대 축구죠.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운동장을 좀 넓게 쓰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통합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은 경쟁자를 지지하겠다라면서 각을 세우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해석이 각각이던데요. 네, 다른 비명계 주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표하고 싱크로율을 좀 높여주는, 네. 맞춰주는 그런 행보와 발언들을 했거든요. 이거는 본인들이 사실 곧 있으면 당내 경선이라든지 여기서 경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질 텐데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 지지층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인수받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은 본인이 얘기를 하듯이 본인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경쟁에서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는 처지는 아닌 것이고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처지가 홀가분하기 때문에 더 말을 직설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정말로 본인이 이제 차기 대선 주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아가서 이제 민주당 구도 재편에 큰 역할을 하겠다,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양쪽이 좀 긴장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싸움 자체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네. 김동연 지사도 경제 관료 출신의 행정가 이미지가 강하죠.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하고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어차피 계속 비주류였어요.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은 민주당에서 역사에서 주류에 해당하면서도 나이도 또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경우에 인간 대 인간으로 봐도 대립각이 사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긴장감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이 말은 곧 내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군가를 지지하겠다. 그래서 더 편하게 쓴소리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떨까요? 자, 친명계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 박 전 의원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바란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 민주당은 2중 3중으로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면서 우려했습니다. 심에서도 유죄가 된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2중 3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어쩔 수 없고요. 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상당히 이제 있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때 경남지사였었나요? 그 후보로 출마를 할 때 예. 그때도 역시 1심과 2심이 판결이 엇갈린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 출마 예. 자격이 있냐 없냐. 그때는 예. 또 이제 민주당 입장이 또 이제 엇갈렸죠. 또 다른 비명계죠. 들으신 것처럼 박용진 전 의원, 지난 2017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선에 출마했던 당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죠.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후보였습니다. 그 사례를 박용진 전 의원이 언급한 겁니다. 당시에 민주당은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출마한 거, 이거를 지적했거든요. 자중해라.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돌아왔습니다. 자, 박용진 전 의원이 저런 부분을 지적한 것, 뼈가 있는 것 같아요. 뼈 있는데 그 뼈가 그렇게 강하진 않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였죠. 당시에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사실 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런 취지로 해서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에 이제 대선 관련된 언급들이 나온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아예 대선 주자로서 자리매김한 이후에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 약간 아닙니다. 네. 또 하나는 그 당시 홍준표 대표 지사의 경우에는 이거 하나였어요, 사건이.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보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을 앞두고 있지만 그 검사 사칭 관련해서 그 위증교사 있잖아요.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뒤바뀔 확률이 높은 이 부분도 있는 거고요. 이것도 다 공무원 자격 박탈형에 해당할 수 있는 형입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쌍방울 사건까지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민주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분들 뽑아주겠냐라고 언급을 했었고 이 정도 사안이면 글쎄요 정치를 계속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국민적 질타에 대해서 약간 귀를 기울일 법한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민주당에서 해석하고 포섭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는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었죠. 요즘 정치권에서는 이 개헌론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라면서 개헌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어제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개헌 얘기 못하는 거다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 저번 대선 때도 저는 개헌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예. 개헌 내용도 다 얘기했고 그 내용은 제 생각 변함이 없어요. 다만 논의의 시기가 나라의 운명을 건 일종의 대회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도 되거든요. 정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 못하게 막은 일도 없고 다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논쟁이 블랙홀 같은 거기 때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거기. 개헌에 대해서. 그럼요. 내란에 집중할 때다 지금은. 이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다면 그 뒤에는 본격적으로 개헌론을 꺼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임기 단축도 이재명 대표가 염두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다 열어두고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12월 4일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개헌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2.3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행동들이 이 체제 때문이다. 권력 구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 이 논의로 자꾸 흘러가니까 우리는 그건 아니다. 지금 내란은 일단 정결되고 탄핵이 끝날 때까지는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탄핵 심판이 그 결론이 난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준비된 얘기도 다 있을 거고요. 아마도 지금 다른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개헌을 빨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그 제왕적 대통령제 행정부 우위 권력인 한국의 권력 구조 상황에서 대통령이 뭔가 개헌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개헌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개헌을 하자, 개헌을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임기 단축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권력구조 개헌 지금 5년 단임제인데 4년씩 2번 하는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이거 임기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차기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마도 2년 정도의 임기를 단축하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맞춰서 임기를 3년만 하게 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헌법에는 만약에 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제로 갈 경우 그 개헌을 할 때 대통령은 그 혜택을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을 하게 되는 대통령은 3년만 하고 단임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좀 희생하는 대통령, 희생하는 차기 권력자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 입장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명계가 이 개헌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오늘 이재명 대표를 만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개헌 이야기를 다시 또 꺼낼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이미 윤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개헌 특위까지 출범한 상태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도 여당 내부에서 탄핵 찬성 반대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태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향해서 합작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요즘 시대의 리더십을 서로 언급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들어보시죠. 합작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념과 생각 그리고 지향을 같이 하는 다양한 정치 지도자들 또 정치 세력이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 다시 말하면 팀 플레이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당 내부 여당끼리 분열하지 말고 힘 빼지 말고 팀플레이하자 이런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당의 대선 잠룡들이라면 지금 탄핵 찬성과 반대 모든 이야기를 다 포용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다. 뭐 이거는 지금 대세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대규모 거리 집회에도 그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모두 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평론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